안녕하세요. 대국민 부동산 톡쇼 살까 말까의 MC 이호선입니다. 집을 사려고 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고 안사자니 또 오를 것 같고 이거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마땅히 물어볼 데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국민 부동산 톡쇼 살까 말까 지금부터 생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좀 고민을 해결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월천재테크 이주연 대표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번 주는 그 전세가 좀 많이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돌아다녀 봤어요.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서울 강북구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송파 지역하고 이렇게 좀 다녀봤는데 경기도 지역도 가보고요. 근데 올해 결혼들을 많이 안 하셨대요. 아, 그래요? 왜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1월부터 9월까지요. 이제 누적 혼인 건수가 19만 5천 건이었는데요. 이게 예년에 비해서는 5.3% 감소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는 원래 신혼부부들이 집을 많이 구해야 되는 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비수기가 온 것 같아요. 비수기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와 있는 전세 대기 수요는 많은데요. 이제 물량은 많은데 이제 집을 구하러 오는 세입자들이 별로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집을 사겠다고 매매로 돌아서는 분도 많아서 부동산에 오시면 이제 집을 알아보고 집을 이제 전세로 하기보다는 사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세로 구할 때는 조금 좋은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시기인가요, 지금? 지역별로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은 어디예요? 지금 가보신 지역 중에서? 뭐 지금 이제 분당의 남쪽 분당 중에서도 이제 남쪽이나요. 아니면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성북구라든가 이제 강북구 이런 쪽들도 좀 전세값이 예년보다 조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더 리서치 그룹 부동산 조사 연구소 우리 김학렬 소장님. 소장님은 어디 다녀오셨나요, 혹시? 회사 일 말고는 계속 답사 다니는 게 일이고요. 그래서 저도 뭐 마포구도 다녀왔고, 그다음에 은평구, 그다음에 저도 노원구 이렇게 다 다녀왔습니다. 어때요, 그쪽은? 그러니까 파리 대책 이후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좀 규제가 있다라고 좀 느끼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돼서 조금은 이제 몇 달 전보다는 조금 주춤한 분위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파리 대책이 효과가 있는 거죠? 일단은 이제 그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수요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요를 제거한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이주연 대표님 말씀처럼 이 강북 지역 그 마포나 노원 쪽도 거래가 지금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 일단은 상황인가요? 매매는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전세랑 매매가 동시에 다 이렇게 좀 원활하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래 물량은 많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가 좀 더 문제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다 차거든요. 근데 지금 뭐 대규모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신도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전세를 맞춰서 세를 놓으실 분들한테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자금적인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금 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거주하실 분들은 오히려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도 있고 특히 임대로 들어가실 분한테는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골라서 로얄층을 골라서 갈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실거주하기엔 좋은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살까 말까한 부동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렇게 부동산 다녀온 얘기도 좀 해주셔서 실수요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이제 진행되는 생방송에서는 더 도움되는 그런 얘기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 주간에 있었던 부동산에 관련 이슈 중에 뽑아서 함께 얘기해보는 부동산 이슈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요. 고양시 덕양구가 풍선 효과 덕을 톡톡히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죠? 어떤 얘기인가요? 고양시 덕양구가 풍선 효과를 톡톡히 본다고 하는데. 고양시가 지금 조정지역인데요. 조정지역인 게 이제 동구랑 서구 쪽이고요. 지금 덕양구는 그 조정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쪽은 뭐 삼성지구라든가 원흥지구라든가 다 새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새 아파트를 선호하거든요. 일단 동구랑 서구가 왜 파리 대책에 들어갔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7월달 상승치 때문이에요. 7월달에 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요. 7월 넷째 주하고 셋째 주에 그 0.5%대였대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파리 대책 이후로는 지금 좀 안정화가 돼가지고 이제 8월 넷째 주 기준으로 마이너스 0.02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삼성하고 원흥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고양시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서울의 그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사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이사하는 그런 대체지예요. 예. 대체 거주지예요. 그렇죠. 서울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산이 굉장히 명품 거주 도시였는데 네. 이제 일산이 좀 낡아가다 보니까 네네. 이제 학군이라든가 공부 때문에 네네. 있는 엄마들은 그쪽 지역을 선호하지만 네.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나이가 취학력가 학력기가 아닌 아이가 네. 어린 가정에서는 이렇게 새 아파트를 찾아서 좀 더 서울에 가까운 이 택지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동구 서구가 아니라 덕양구가 네. 풍선 효과를 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이주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덕양구에 새 아파트가 지금 많이 분양이 됐어요. 서울에 아주 가까운 입지에. 네. 그러니까 이제 덕양구가 서울에 더 가깝고요. 네. 일산, 서구, 동구는 서울에서 조금 더 멉니다. 일단 거리적인 측면이 좀 유리했고요. 거기다가 또 지축지구, 향동지구, 그다음에 삼성지구, 그다음에 또 원흥지구라고 하는 대규모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많은 새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옮겨간 것들이죠. 그렇죠. 아니 근데 동구 서구는 이제 규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덕양구는 이제 규제를 피했다고 이제 기사에서도 얘기를 해요. 왜 덕양구는 규제를 피할 수 있었어요? 일단은 이제 그 규제를 하려면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시기보다 많이 올랐다라고 지수가 있는데 그것은 기존 아파트, 구호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통 측정을 하는데 일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가 조금만 올라도 그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일단 신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권 거래들이 또 오히려 또 좀 더 활성화돼 있고 그리고 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또 활성화돼 있지는 않잖아요. 바로 또 이사 가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게 통계에 조금 오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빠진 지역이 덕양구입니다. 아니 이걸 정부에서 좀 예측을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걸? 예. 예측을 해서. 왜냐면 아니 당연히 새 아파트가 들었으면 당연히 집값이 더 이렇게 구도심보다 더 오를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왜 이걸 예측을 해서 그렇게 규제를 못했을까요? 근데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규제를 해서 수요를 좀 걷어내도 수요가 많이 남는데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잘못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이 완전히 좀 초토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규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일산까지 포함한 일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기 신도시로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 동안은 인기가 많았었는데 덕양구는 일산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인기가 있었던 시기가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처음 부각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지축 푸르지오가 분양했었죠, 작년에. 올해 초였죠. 그때 그 기사 보니까 경쟁률 어마어마하던데. 일단은 지축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은평 뉴타운의 가운데에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지금 항상 신규 택지 개발지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축 같은 경우는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이미 삼성에 그리고 은평 뉴타운에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거주하기는 굉장히 좋은 입지죠. 그래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덕양구에 있는 이제 다른 지구가 있죠, 또. 거기도 이제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삼성지구고요. 삼성에는 유명한 스타필드가 있어요. 어저께 저도 다녀왔는데 그 평일 대낮에도 정말 많은 유동인구가 있어요.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바로 이제 그 슬리퍼 상권이라고 이제 김학렬 소장이 말씀하시는데 오고요. 그다음에 스타필드는 유일하게 강아지를 애견을 데리고 출입할 수가 있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되게 특이한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아, 강아지를 안에? 쇼핑몰에. 야, 그래서 개들이 많았구나. 요즘 획기적이죠. 왜냐면 반려견을 키우시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다른 백화점들은 강아지를 못 끌고 가요? 안 되죠. 왜냐면 크렘이 많이 걸리고요.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좋아하지 않은 분들한테 맞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백화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유기견들을 갖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근데 이 지방이 아니라 이제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요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까지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다양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견입지네요, 견입지. 견입지. 여기 또 이제 그 삼성 말고 또 인기 있는 지역이 원흥지구라고 또 있는데요. 원흥지구는 그 이케아가 얼마 전에 오픈했어요. 그래서 저 아는 친구도 일산에 사는데 와이프가 주말마다 이케아를 가자고 한대요. 그래서 저번 주도 뭐 하냐 했더니 이케아에 갔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뭘 사면 너무 두렵대요. 조립을 해줘야 되잖아요. 신랑이. 그렇지. 야. 이제 쇼핑몰이나 뭐 이케아라든지 뭐 스타필드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들어오면 이게 가격이라든지
뭐 사람들한테 많이 영향이 있나 봐요, 정말.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그 주부 입장에서 보면요. 네. 보통 이제 그런 대형 쇼핑몰로 가려고 하면은 화장을 하고 옷을 갖춰 입고 차를 타고 한참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쏟아붓는 비용이 있잖아요. 시간 비용도 있고 화장품 비용도 있고 우리 비용이 필요할 텐데 이게 집 앞에 있게 되면요. 편하게 세수도 안 하고 그쵸. 모자 눌러 쓰고 슬리퍼 질질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세이브되는 것들이 아마 부동산 가치에다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시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스타필드 고향 옆이 이제 뭐 동산마을 22단지라든지 뭐 삼성 아이파크 2차가 있는데 이 그 스타필드 고향이 들어온 다음에 전후로 해서 한 1억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또 있어요. 와.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에 개발할 때까지 프리미엄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2억 정도가 올랐던 그런 것들로 분석이 돼요. 그래서 아마 슬리퍼 생활권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야, 그렇구나. 이거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있을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결혼을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강아지나 이런 고양이 같은 경우를 많이 키우세요. 특히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는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제일 불만이 뭐냐면요.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는 입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입지적인 조금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강아지까지 배려한 입지가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비용을 더 주고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제가 주말에 이제 오늘 그 입을 이제 자켓을 사러 스타필드 갔다 왔어요, 사실은. 근데 저도 아까 똑같은 생각했거든. 그 여성분들이 강아지를 다 끌고 다니더라고, 그 안에서. 그래갖고 저는 옛날에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 걸 본 기억이 없는데 여기 오니까 다들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 이제 통로에 쇼핑몰 통로에 그 변봉트라고 하나요? 맞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구나. 그래갖고 딴 데도 그런가 좀 고민했는데 딴 데는 그런 건 아니고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카페가 일부 있긴 한데 굉장히 적은 규모고요.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한 층에 거의 한 4분의 1 면적을 굉장히 크게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개들도 아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그 덕양구에 있는 한 곳이 더 있죠. 상암 DMC하고 가까운 향동지구. 그렇죠. 덕양구 맞죠? 네, 그러니까 항동지구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상 덕양구가 맞고요. 덕양구 항동인데 실질적인 행정구역이라고 할까요? 실제 생활권으로 보면은 상암 DMC 생활권이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 같은 생활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분양할 때보다는 많이 올랐겠어요. 여기가 처음 분양할 때 보금자리였나요, 혹시? 그렇죠. 처음보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이제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보다 70%, 80% 정도 시세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삼성지구랑 아마 기세를 맞췄을 텐데 삼성지구에 거의 한 80% 가격으로 분양을 했어요. 1,000만 원 초반대 분양을 했고요. 지금 피가 5천만 원 정도 붙어가 있거든요. 뭐 많은 것들은 1억 가까이도 붙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양시에서 보면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고 비싼 것들인데 서울 시세랑 비교하면 또 높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 있죠. 덕양구가 미래 가치는 어때요? 미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도시가요, 이렇게 1기 신도시는 제1 외곽 순환도로 이제 안쪽에 있는 신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게 제2 외곽 순환도로예요. 그래서 이제 2기 신도시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덕양구는 특이하게 대부분의 2기 신도시들이 1기 신도시보다 더 멀리에 있어요. 근데 이 덕양구 같은 경우는 그 1기 신도시보다 훨씬 가까운 안쪽에 서울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하고 원흥은요, 3호선 지축도 마찬가지고 3호선으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향동 지구는 약간 수색하고 더 붙어 있는 3호선하고 좀 멀지만 수색 생활권이다. 그래서 서울하고 붙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향동지구 같은 경우는 지하철은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아마 이제 경의중앙선, 그러니까 상암 DMC역 정도까지 나와줘야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통은 조금 불편해도 이제 새 아파트와 새 단지 위주의 이제 그 지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수요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서울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게 서울에 산다는 그런 또 느낌도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덕양구 이 세 지구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아요?
그 생활 편의 지금 이제 당장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가 가장 커질 도시를 찾아라라고 하면 사실 삼성이 그 쇼핑이 다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하고요. 근데 뭐 아직 신혼부부라서 애도 없고 시세 차익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분양하는 지축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분양할 덕은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향동지구 이런 데가 이제 아직 더 이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남아있죠. 아, 근데 당첨되기가 너무 힘들겠어요. 인기가 많고 당첨이 어렵다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고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요. 미래 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좋은 입지라는 것들에 대한 증거죠. 네. 꼭 당첨되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한번 넣어보시고요. 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2 대책 100일이 지났습니다. 고양시 덕양구가 풍선 효과를 이렇게 톡톡히 봤다는 기사 함께 얘기해 봤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풍선 효과로 가격이 올랐군요. 네. 여러분도 이제 좀 이해가 가셨죠? 이제 다음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는요. 서울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는 지역입니다.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 구현대아파트. 압구정 구현대 재건축 조합이 35층 우리 재건축 할 생각 없다. 35층 주민투표 안 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음마 아파트가 우리 지지난주에 소개를 했던 대로 50층을 포기하고 35층으로 빠른 재건축을 선택을 했는데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는 우리는 35층 싫다. 이런 내용이 있죠, 지금.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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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성이 빨리 추진되는 것들이 무조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남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개포도 그렇고 지금 음마 쪽, 대치 쪽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지역이 또 반포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지역들은 이제 사업 속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는 것들이 올 12월 달이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전에 사업이익인가 신청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여기는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천천히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 이유가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짓는 것들이 미래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고차원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건축을 하자면 이제 조합원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기사 내용처럼 우리는 이제 35층 안 하고 이제 끝까지 이제 버티겠다, 기다리겠다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나는 빨리 새 아파트 살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민 투표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윤강원 구현대 올바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 모 신문사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아예 주민 투표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예, 김 소장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은데요. 이 압구정동이 지금 현재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초기 재건축이 좀 인기고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큰 건 이제 개포, 반포, 잠원이 그랬는데요. 여기가 이제 기존 재건축이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는 조합 설립 후에는 지금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매매가 금지예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죠. 예외 조항이 있는 물건이 아니면.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에 새 아파트가 부족한 걸 다 알고 인지하고 있잖아요. 삼성동 역세권 개발도 있고 이제 이런 개발 호재도 저희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움직였어요. 그 대치동 레미안 팰리스라든가 아니면 반포 자익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축에 가까운 이런 1급지의 준 신축하고요. 그다음에 강남 요지에 있는 중대형 똘똘한 한 채가 또 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초기 재건축이 떠서 압구정동은 정말 매일매일 호가가 갱신할 정도로 물건이 없어서 하나가 나와서 거래가 되면 가격이 딱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지금 또 이제 고려할 게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압구정동 분들은 더 느긋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굳이 지금 뭐 하려고 하나. 왜냐면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해놓은 그 단계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막 추진위를 딱 아주 조합 설립이 딱 지금 되면요. 그때부터 5년에서 빨라도 이제 5년 뭐 늦게는 10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굳이 지금 진행 단계를 밟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제초안이 걸리고 그럼 딱 해놓으면 매매가 금지되니까 이분들은 그런 메리트를 느긋하게 즐기고 싶으신 거예요. 시세 상승도 누리고 그다음에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조합 설립 단계 전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전까지 갔다가 계속 이제 그 내부적인 그런 것들이 좀 안 맞아서 조율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압구정이 또 좋은 것들은 뭐냐면은 상품이 일단은 대형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반포라든지 잠원이라든지 개포 같은 경우는 다 중소형이었기 때문에 거주 편의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리니엄하고 살아도 살만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금 더 여유적인 좀 여유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다른 지역들보다는 조금 살기 편하다는 지역들, 그리고 미래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제도가 바뀐 다음에 들어간 것들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조금 이제 압구정들 조합, 그러니까 압구정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더 느긋하게 봐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몇 년도 아파트예요? 70년대 후반에, 1970년대 후반에 입주를 했습니다. 오래됐네요. 40년 됐습니다. 네. 와. 압구정동이 얼마나 부촌이냐면요. 네. 지금 압구정동 분들은 지금 현재 분양가에 만족하지 못하세요. 왜냐면 그 압구정동 가면은 강아지를 위한 홍삼 파는 거 혹시 아세요? 아, 몰라요. 네. 저는 이제 한번 강아지가 가봤는데. 많이 나오네. 네, 그러네요. 네. 홍삼을 파는데 강아지 전용 홍삼을 파는 그 매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뿔 등심이라고 그래서 고기가 2플러스만 파는 드라이 에이징만 파는 그런 정육점도 뒤에 이제 단지 안에 있어요. 야, 근데 40년이나 됐어요? 그렇죠. 오래됐죠? 지금 아마 지금 뭐 반포주공, 개포주공, 뭐 압구정 다 40년 된 아파트고요. 동부초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부촌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다 40년이 됐고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야. 그리고 좀 느긋한 것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낡은 아파트였을 때 그러니까 반포주공하고 압구정 현대 쪽이랑 거의 평당 가격차가 1,000에서 2,000 정도 차이 났었거든요. 와. 그럼 지금 이제 반포동에 있는 새 아파트가 6,000대란 말이에요. 네. 제일 비싼 아파트가. 그럼 그거보다 최소한 2,000 정도는 더 받아야 되니까 평당 8,000 정도에 분양할 것들을 예상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그 조건이 안 되잖아요. 네. 조금 더 올라가는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죠. 야, 그럼 지금은 얼마 정도예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지금 6,000, 7,000 정도 보시면 돼요. 7,000. 그러니까 지금 새 아파트랑 헌 아파트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만큼 입지 가치가. 그럼 결국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품 가치는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때문에. 땅만. 입지 가치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와. 평당 7,000이면은 30억 정도? 한 40평면 진짜 한 30억 되네요. 예, 36평 정도가 지금 30억 정도 합니다. 근데 지분 가격으로 하면 더 높은 거고요. 더 높고. 와. 평당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내부가 굉장히 튼튼하대요. 그래서 사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세요. 아유, 지장이 있으면 안 되죠. 30억인데. 국민 MC 우리 미재석 씨도 사시잖아요. 오, 야, 30억. 진짜 비싸다. 진짜 이거 짓고 나면은 뭐 김 소장님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평당 1억 가까이 진짜 되겠네요. 아마 입주할 시점에는 1억이 분명히 넘어갈 것 같고요. 지금 한남동에서도 한남 더일 1억을 넘었었고요. 지금 반포동도 7천만 원대 거래된 게 있고요. 와. 그리고 이제 뭐 청담 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잠실의 그 113층 슈퍼 월드 타워도 레지던스긴 하지만 그것도 이미 1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평당 1억이란 가격이 현실화 단계로 들어선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해갖고 돈을 벌면 이거 30억짜리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궁금하네.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일단은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사후적으로 노력해서는 좀 많이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좀 바이오 제작 요즘 뭐 신라젠 많이 떴잖아요. 그런 것들 좀 사전에 좀 뭐 센트리온 뭐 이런 것들. 어제 상한가 기록했어요. 야, 진짜. 그렇게 뭐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해서 성공하기 전까지는 일반 월급쟁이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거기에 뭐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시장이 그렇다는 것들이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시장이 있으니까 그거가 제일 비싼 아파트고 그보다 조건이 떨어지는 것들은 얼마까지 하는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런 부동산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가장 비싼 거네요? 입지로 따지면? 가장 비싸죠. 대체 불가능한 입지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부증성이고 움직이질 않잖아요.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입지적인 가치가 정해지면은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역전할 일도 거의 없는 거네요. 서울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아마 입지적인 가치로 따지게 되면 삼성동이 제일 비싸질 거예요. 근데 삼성동은 업무직으로서 제일 비싼 거고요. 주거직으로서 제일 비싼 거는 압구정동이 아마 향후에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시는 분 부럽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해서 꿈을 꿉시다. 그렇죠. 다음 생에 한번. 언제쯤 그러면은 압구정의 새 아파트를 볼 수 있을까요? 대략 10년 정도 좀 보고 10년 있습니다. 10년 정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포 지역의 그 재건축들이 얼추 마무리가 되면요. 다음에 이제 압구정동으로 넘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나가면서 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아이쇼핑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날개단 수석 뉴타운이라는 신문 기사입니다. 수색 뉴타운이 날개를 달았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날개를 달았어요?
네. 네, 뭐 수색하면은 일단은 은평구에서 제일 끝 지역이고요. 네. 서울에서 제일 끝 지역이고 그리고 네. 이제 아무도 뭐 그 서울의 일부 지역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새 아파트들도 없고 낙후된 다세대 빌라, 심지어는 이제 학고방이라고는 좀 그런 이제 판자촌 같은 경우도 많았었고요. 재래시장, 그다음에 또 수색 그 역이 있는데 거기 또 대규모 기지창이 있어요. 기지창이 있어서 철도 기지가 있어서 굉장히 또 좀 시끄럽고 어지럽고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하나씩 정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이 지정되면서 일단 주거 지역, 새 주거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색역도 그리고 또 개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수색역 바로 건너편이 또 상암 DMC예요. 그래서 상암 네. DMC와의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면은 일단 일자리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주거지로서 상업지역으로서 또 일자리 접근성으로서 계속 좋아지는 입지이기 때문에 아마 날개를 달았다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13구역이 시공사 선정이 됐대요. 네. 네. 보니까 SK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선정이 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 맞죠? 맞습니다. 네. SK는 뷰라는 브랜드 쓰고요. 그러면 속도가 지금 붙은 거네요. 빠르네요. 네. 지지난달에 아마 수색 4구역 롯데캐슬이 분양을 했었고요. 네.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로 끝났었습니다. 경쟁률이 그때 몇 대 1이었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여기 막 줄이 정말 길어가지고 뭐 대기하다가 지쳐갖고 집에 오는 분도 계시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경쟁률이 높았던 이 4구역이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겠어요. 지금 들어가면 그때보다. 지금 이제 프리미엄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추정만 해볼 수 있는 추정만? 네. 지금 아마 초피라고 하는데 네. 처음 5천 정도로 봤어요. 제가. 예. 들은 바에 의하면. 근데 이건 불법 거래이기 때문에 네. 거래가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예측한다. 이 정도 가격이다. 네. 시세가 이 정도다. 요게 이제 거래가 되려면 입주할 때 돼야지 이제 그렇죠. 정상적으로 네.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 파리 대책 이후로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네. 많이 오르겠네요. 네. 일단은 이게 서울의 평균 시세가 평당 2천만 원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새 아파트인데 여기는 1,600만 원 전후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네. 1,000만 원대 후반을. 그래서 일단은 새 아파트인데 2천만 원이 안 된다. 그 네.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경쟁력은 있는 거죠. 네. 네. 그 옆에 그 가재울 뉴타운이 네.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저번에 가재울 뉴타운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수색이 조금 시세를 가늠해 보기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바로 옆에 가재울 뉴타운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네. 시세가 다 지금 정해져 있고요. 가재울 뉴타운보다는 수색 역세권이 앞으로는 교통이 더 좋아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응암역 일부 네. 지대에도 지금 새 아파트들이 많이 분양을 했잖아요. 거기보다 보다는 아무래도 여기가 더 교통의 요지기 때문에 더 비싸질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수색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요. 지금은 철도 기지가 있어갖고 옛날 철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네. 그게 단절 상암 DMC 쪽은 지금 되게 좋거든요. 네네. 거기 4단지가 가장 좋은 게 지금 호가가 이제 8억 3천 정도까지도 거래가 됐어요. 실거래가로. 네네. 근데 그 건너편 찻길 건너면 가격이 이제 딱 떨어지거든요. 7억대로. 근데 이제 이게 철도가 다 차량 기지가 정리가 되고 백화점이 들어오고 하면은 지금 됐던 단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통이 되면서 좋아지겠네. 가격도 이제 상암 DMC 월드컵 단지처럼 이제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치도 있고요. 일단 수색 역세권 개발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잡혀 있어요. 이제 철도의 이전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차량 기지를 요즘에 많이 이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차량 기지들이 이게 서울 시내 안에 있었거든요. 창동, 그다음에 이제 구로, 그다음에 여기 수색 이런 데들이 다 차량 기지를 좀 더 외곽으로 빼려고 해요. 그럼 이제 그 기지 자체가 이렇게 그 옆에 지역하고 다 단절을 줬었는데 거기다 쇼핑센터 올라가고 개발 계획이에요. 지금 백화점, 그다음에 호텔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업시설, 그다음에 생활 편의시설, 그다음에 업무시설 다 들어와요. 개발 계획이 굉장히 크죠. 그 수색역에서 한 정거장만 더 가면 그게 상암 미디어 시티역인데요. 이거는 그 경의선 지나가죠. 공항철도 지나가죠. 또 6호선도 지나가요. 그리고 여기가 교통의 요지거든요. 여기가 통합 환승 공간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여기 또 수색이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일산에 사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요. 다 수색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중앙 통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행신동하고 화정동 같은 경우도 중앙 차로를 통해서 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여기가 버스도 이제 환승하는 그런 환승 구간 와서 전체로 다 갈아타고. 야, 수색이 진짜 좋아지겠네.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죠. 저는 네. 군대 생활을 수색대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원래 수색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야, 이 수색이 이렇게 발전하겠네요. 기대합니다. 그 김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가격 경쟁력이 있다. 네. 네.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가제율 루타운이 지금은 더 비싼데 일단 가제율 루타운 가격으로 좀 따라갈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제율 루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아파트만 들어오는 것들인데 이 수색 증산 루타운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거든요. 교통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 시설 호재도 있고 상업시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입지 경쟁력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입지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좀 가제율 루타운하고 거의 가격이 같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만 기대해봐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일자리를 보면요. 상암동이 사실은 저번에 언급했지만 사실 거기는 난지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업무 시설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확 이제 가격이 뛰고 인기 지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상암 DMC역에 오는 그 철도들을 보면 이게 또 마곡하고 연결이 돼요. 마곡에 많은 일자리가 들어오면 이쪽도 마곡에 이제 배후 수요가 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전이 기대되는 수색 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순서입니다. 살까 말까 부동산 고민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또 이렇게 뽑아서 함께 또 고민 상담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요, 실수요자입니다. 실거주 아파트 선택 고민, 신축이냐 구축이냐라는 제목으로 마음하나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올해 안에 실거주 첫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시고요. 현재는 행당 대림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12월이 만기랍니다. 25평이고요. 맞벌이 부부인데요. 남편은 여의도에 직장이 있고 부인은 강남에 직장이 있습니다. 올해 첫 달 출산한 3인 가정인데 5호선 초역세권 생활 편의가 잘 되어 있어 마음에 들지만 17년 차 아파트라 가격 상승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첫 달 출산 후에 유모차를 끌고 다닐 일이 많아서 담배 연기도 없고 단지 내 차량 사고도 염려돼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대출을 더 받아서라도 신축으로 이사를 가야 할까요? 라는 내용의 글을 남겨주셨는데 현재 거주 아파트가 행당 대림 아파트입니다. 이게 약간 오래된 아파트라서 새 아파트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생각하는 아파트는 2017년 7월에 입주할 왕십리 자이, 7월에 입주한 아파트네요. 그리고 답십리 레미안 위브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행당 대림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새 아파트인 왕십리 자이와 답십리 레미안 위브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이주연 대표님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 행당역은요, 이게 행당 대림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이 행당역이에요. 여기는 저도 16년도 초반에 겨울에 실거주로 알아봤던 지역이라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행당 대림과 그다음에 한진이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쪽에 되게 유명한 행현초등학교라고 있어요. 행현초등학교요? 네, 여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초등학교예요. 체육 시설이 그 야외에 없고 실내에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굉장히 엄마들이 선호하고, 그다음에 한진타운에 있는 상가가 있어요. 그 상가가 학원이 다 밀집돼 있어요. 그리고 한 정거장만 가면 왕십리역. 그러니까 교통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벌써 16년 차 아파트다. 16년이면 서울에서 좀 낡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분이 이렇게 느끼시냐면 이 성동구 일대에 신축이 엄청나게 입주를 많이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신축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행당 대림과 왕십리 자이는 이제 성동구고요. 성동구라는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답십리 레미안 위브는 이건 이제 동대문구예요. 구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저축하실 여력이라든가 교육비가 좀 덜 들어가실 때예요. 지금 조금 무리를 하셔서 신축으로 좀 이사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 성동구 아파트들이 약간 좀 언덕이 좀 있더라고요. 평지보다. 언덕 엄청 심해요. 정말 심해요. 한진타운 같은 경우는 언덕이 얼마나 심하냐면 단지 내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뒷동을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 돼요. 와. 근데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하세요. 왜요? 하체가 단련이 됐나? 그건 아니고 그 서울시가요 이렇게 산이 많기 때문에 관악구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름 뉴타운 지역도 그렇고 이게 다 산 안에 이게 구성이 돼 있는데 또 살다 보면 사시는 분들은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작년에 행당 대림 아파트를 가보셨어요? 네, 가봤어요. 근데 결정은 안 하셨죠? 네, 결정 못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였어요? 저는 여기에 그 40평형을 봤는데요. 이제 합가하기는 세대가 좋아서. 근데 이제 엄마가 그 생활권이 강동 지역이세요. 그 다니시는 종교시설도 강동구에 있고. 근데 여기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셨고 그때 당시에 남편이 직장도 또 강남 쪽이었거든요. 판교 쪽에.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분께서 만약에 이제 선택을 만약 한다. 그러면 하나를 딱
찝어주시면 어디로? 네. 가격이 맞으시면 왕십리 자이가 왕십리 자이? 예, 근데 왕십리 가이가 지금 현재 가격이요. 네. 횡당 대림은 5억 3천이에요. 왕십리 레미안 위브는 6억 3천 정도고요. 왕십리 자이는 이제 층간 따라 다르겠지만 6억 9천 정도 선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전세가율은 75%에서 68% 정도 몇 되는데요. 평이죠, 이게 지금? 25평이요. 많이 비싸죠. 신축이 벌써 7억 정도. 와. 그렇게 비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현재 횡당 대림에 전세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이 없다면 4억 선에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억 5천 정도 이제 거래 비용까지 생각해서 1억 5천 정도를 이제 하시면 그 정도만 감당을 하겠다. 그럼 지금 횡당 대림에 사시는 것도 좋고요. 여기도 좋은 단지고 아직 16년 차면 서울에서는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무리를 해서 지금 애가 어릴 때 저축을 좀 더 하고 내가 대출을 내서 대출을 갚겠다라고 하시면 답심리 레미안 위브는 2억 5천 정도가 더 들어가니까 여기도 추천합니다. 왕십리 자이는 가격 측면에서 좀 부담되실 거예요. 아, 비싸다. 네. 근데 답심리도 호재가 많으니까요. 답심리는 이제 학군이 다른 것이 가장 큰 이제 지금 단점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애가 어리기 때문에 그 출퇴근하시기도 좋고 거기 그 청계천이 옆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 산책하기도 애랑 산책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마트 장은 다 왕십리역에 있는 마트 큰 마트가 있어요. 거기서 장을 보시면 되고 답심리역에도 크게 홈플러스가 또 있고요. 답심리가 또 예전에는 많이 낙후됐었는데요. 새 아파트가 많이 이제 입주를 하고 있어서 대규모로 또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청량리 역세권 개발 호재도 또 있어요. 네, 김 소장님. 성동구가 많이 올랐네요. 성동구는 약간 좀 싼 지역 중에 하나였었어요. 예전에 마포구하고 성동구가 싼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두 지역이 요새 공통적으로 최근 한 5년 동안에 상위구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구가 25개가 있는 25개가 있는데 거의 하위권에 있었는데 둘 다 거의 8위권 이내로 둘 다 들어온 구입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오른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입지가 강남하고 가까운 게 좀 이렇게 큰 영향일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은. 그리고 이제 집들이 이제 일단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큰 입지적인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집들이 다 낡았었는데 최근에 새 아파트가 또 많이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또 새 아파트 때문에서도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또 이제 한강도 가깝고요. 여러 가지 좀 입지적인 장점하고 상품적인 메리트가 공급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 성수동 있잖아요. 공장지대였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후배가 공연을 한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극장 성수 아트홀인가 거기를 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공장이 싹 바뀌었어요. 막 음식점, 카페, 뭐 이렇게 구두거리도 뭐 있고. 원래 성수동이 구두거리 유명했죠. 하고 순간적으로 착각한 게 홍대 쪽 있잖아요. 상수도. 내가 그쪽을 잘못 찍고 왔나 이 생각을 했더래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또 홍대하고는 또 다르게 여기는 또 이제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홍대 같은 경우는 다세대 빌라가 상가로 바뀐 케이스고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지대가 상가로 바뀐 케이스에서 좀 분위기가 다르고요. 어찌 보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테마 상권으로서 볼거리가 더 많아요. 성수동에. 맞아요. 젊은 사람들도 무지 많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유명한 것이 대림창고라든가 카페 어니언 이런 것도 유명한데요. 그냥 그 낡은 모습을 그대로 골조도 사용하고요. 인테리어도 없이 하는데 그게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걸 하면 사실 정말 이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되게 인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포, 홍대 같은 경우는 그냥 환경 쾌적성이 뛰어난 입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권이 교통이 좋고 상권이 좋은 입지인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서울숲, 한강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갤러리의 포레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입주했던 게 트리마제라고 하는 것들 고급시설 들어왔기 때문에 고급시설, 뭐 일반 아파트, 상가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쾌적성 여러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굉장히 좀 좋은 점점 좋아질 성동구에 또 좋아질 것이 있어요. 이제 아이를 막 낳으셨잖아요. 성동구가 요즘에 그 입시가 되게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잖아요. 구청장님이 얼마나 발 빠르시냐면 성동구에서는 구 차원에서 그 학부모들을 위한 입시 지원 창구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학 사정관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어필이 돼가지고요. 성동구 출신이다라고 하면 성동구에 이제 재학 중인 자사고라든가 이런데 지금 메리트를 주고 한 번 더 이렇게 본대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뭐 4주 프로그램 이렇게 6주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참가를 하면 요즘 바뀐 입시의 트렌드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교육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건 알겠는데 일단 돈이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금 돈 얘기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대출을 더 받아서라도 새 아파트를 가냐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전세금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출만 조금 받으시게 되면은 지금 이 후보로 선택하신 3개의 아파트는 다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이전에 대표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새 아파트 입지 좋은 데를 가자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왕십리자이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하네요. 제일 비싼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일 비싸. 예. 보면 김 소장님은 일단 제일 비싼 거를 선택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더 올라갈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압구정도가 말씀드렸지만 그쵸. 비싼 게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는 분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 네. 비싼 건 더 비싸지고 안 비싼 거는 덜 비싸져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은 입지가 좋고 상품이 좋은 것들 좀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것들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5천 차이가 나면은 나중에 또 이렇게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네, 아마 지금 처음에는 그 반포동이랑 압구정동도 몇백만 원 차이였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이제 평당 2천 차이가 났었던 거였으니까 예, 분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비싼 것들이 또 탄력도가 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조언은 해드리지만 최종 결정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주인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5억 원대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내 집 마련을 꼭 하고 싶다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결혼 3년차 새댁입니다. 2014년 결혼 당시 저는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자고 했고 대출을 아주 싫어하는 신랑의 반대로 대림역 근처 레미안에 반전세로 시작했습니다. 2년 후인 16년도에 저는 집을 사자고 또 했는데 지금은 너무 올라 살 때가 아니라는 신랑은 집값이 떨어지면 사자고 합니다. 심지어 2016년 6월에 백년산 자이도 당첨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댁과 신랑의 반대로 계약을 안 했습니다. 올해 매달 30만 원 내던 월세를 45만 원으로 재계약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복비를 물어주고 현재 2017년 2월에 전세로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2014년에 결혼을 했고요. 부인은 강남이 직장이고 남편은 광명과 금천으로 다니시는 프리랜서입니다. 자녀는 없고요. 전세는 2억 2천, 대출은 없습니다. 저축액은 많습니다. 월 260만 원을 저축하고 있어요. 2019년 2월 이후 2억 정도 대출받아서 한 5억 정도의 집을 사려고 하는데 생각하는 곳은 2호선 출퇴근이 편하고 아이가 없지만 미래를 생각해 학군도 좀 좋은 곳을 선택했으면 한답니다. 지금 알아보신 지역은 구로 레미안 아파트 23평, 구로 롯데 아파트 24평, 신도림 대림 1차, 2차 23평, 봉천 두산 1차 아파트 24평, 신림 푸르지오 24평 이렇게 지금 알아보셨는데 이 중에서 무엇이 좀 괜찮은지 좀 추천해달라고 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유지연 대표님 어디를 선택할까요? 지금 많이 알아보셨어요. 네. 이분은 일단 이 가정은요. 일단 아내 말을 좀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남편분은 정말 맴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주택을 구입했으면 지금 이런 고민 안 했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도 당첨된 아파트는 계약을 하셨으면 이쪽이 지금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낙후됐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도심 재생을 통해서 좋아지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미리 살까 말까를 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래도 현명하게 또 월세가 올라가니까 월세 오른 15만 원이 아까워서 또 아내가 이제 전세로 가자 그러고 이렇게 옮겼잖아요. 네. 이 집은 무조건 아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근데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신 지역은요. 학군하고는 무관한 지역이에요. 이 학군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 중산층들이 몰려 살면서 특정 지역의 학군이 형성이 되는데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좀 높은 경향이 있고요. 지금 알아보신 구로 지역, 신도림 지역, 그다음에 봉천 지역, 이제 신림동까지 이렇게 알아보셨어요. 2호선 라인 주변으로 알아보신 것 같고요. 2호선 라인이 좋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이제 굳이 선택을 해라. 그러면 이제 학군을 일단 배제하고 들어갑니다. 예. 신도림, 그러니까 학군이 없다고 치면 그래도 생활 편의 시설이 좋고 전철 이용하기가 좋은 저는 신도림 3번을 좀 추천하고 싶고요. 어디요? 신도림 대림. 신도림 대림 1차, 2차요. 두 개. 뭐 두 개 다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1차, 2차를 아니면 추천을 해주셨고, 우리 김 소장님은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부인분이 강남이기 때문에 약간 저도 이주연 대표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네. 부인 말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부인이 출퇴근하기 편한 위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2호선도 좋지만 지금 광명, 강남을 연결하는 선이 7호선도 있거든요. 네. 7호선 라인도 있기 때문에 7호선 라인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도 신도림 대림이 좋은데 대림 1, 2차보다는 저는 4차를 더 좋아합니다. 4차? 나오진 않았지만 4차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구로동보다는 신도림동이 좀 낫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신도림 쪽보다는 아마 봉천동이나 신림 쪽이 강남 접근성이 좀 좋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후보지에는 없지만 교육 환경도 신경 쓰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중계동이나 상계동, 노원구 쪽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이조 네. 대표님은 신도림 대림 1, 2차, 네. 김학렬 소장님은 신도림 대림 4차를 적극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 네, 또 있습니다. 이분은요, 신혼부부인데 지금 내 집 마련을 알아보고 계신데 지금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해요. 세교 1단지 30평, 그리고 동탄 2 부영 사랑으로 30평. 네, 선택을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세교 1단지는 13층이고 동탄 2 부영 아파트는 2층입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네, 짧게 좀 코멘트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렇게 할까요? 네, 네. 일단은 부동산은 입지 가치가 있고 상품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둘 중에 어떤 것들을 먼저 선택하냐고 질문하시면은 입지 가치를 먼저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입지 가치가 크게 차이 나는 지역들 같은 경우 입지 가치를 무조건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오산 세교와 동탄 2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동탄 2호층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뭐 13층, 2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탄 2에서 더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걸로. 2층이라도? 예. 왜냐면 그게 훨씬 더 나중에 더 나중에? 근데 이분이 이제 글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오산 세교 갔더니 13층인데 여기 갔더니 앞뒤가 뻥 트였대요. 그렇죠. 근데 2층 지금 이제 내년도에 입주할 동탄 부영인데 여기는 2층이라서 앞뒤가 막혔으면 답답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된다고요. 그래도 입지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인근한 입지에서 이제 13층, 2층이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입지가 완전히 차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를 먼저 고른 다음에 상품을 고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전 대표님은? 저도 어떠세요? 김 소장님하고 동일한데요. 이제 문제가 어느 부영이냐예요. 지금 부연 설명 없이 부영을 소개해달라 그래서 동탄 이 신도시에요. 부영이 8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이미 입주한 시범단지에 지금 동탄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호수부영이라고 그래요. 호수공원을 근처로 부영이 땅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또 6개 블럭을 이제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시범단지 쪽은 좋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세교랑 비교해서 1억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거기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호수부영도 부영이 되게 많은데 호수가 보이는 쪽과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상권이 발달돼 있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호수가 가까운 쪽에 상권이 가까운 곳에 사시면 좋겠다. 부영. 같은 부영 중에서도 호수 주변, 거기가 이제 호수 없는 데보다는 좀 가격은 물론 비싸겠죠? 이 가격은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호수 옆에 상권이 다 형성될 예정이래요. 그럼 생활 편의시설도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신 거네요. 일단 세교보다는 조금 더 들여서라도 동탄 신도시로 와라. 시범으로 오셨으면 좋겠네요. 시범단지로. 동탄 시범단지로. 좀 더 비싸겠지만. 그리고 이전 대표님은 호수 있는 부영 쪽으로 알아봐라. 근데 뭐 동탄이 크게 이제 KTX 역세권하고 시범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하고 호수 쪽하고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지거든요. 그건 이제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다 차이가 나요, 입지별로.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 좀 되셨습니까? 선택하는데 조금 더 오늘 방송 보시고 결정하는데 이렇게 좀 쉬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생방송 50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도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맨 위 상단 오른쪽 끝에 있는 살까 말까 게시판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살까 말까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뭐 고민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얘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 생방송으로 오늘도 함께 했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 많이 해서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